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취미 TV입니다. 자, 오늘도 캠핑카를 좀 보러 왔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수가 너무 없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캠핑카의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캠핑 가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실제적으로 캠핑카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캠핑카를 구매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고요. 높이가 3m가 넘다 보니까는 실내,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크다 보니까는 제 차량의 길이가 6.3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차선이 한 5m 정도?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1.3m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 차량의 뒤쪽을 하단 쪽으로 밀어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밀어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옆에 폭도 2.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주차선에 꽉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구석진데, 제일 안 좋아하는 데를 골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량 주차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자리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차량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주민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파트에서 관리실에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걸 또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형 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월 20만원도 넘게 나가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 경우만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주차장 확보 여부,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차량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서를 또 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차량 처음에 구매할 때만 내면 되는데, 그때 이 아파트 소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충분하게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이 까맣게 보이죠? 이 차량 앞쪽에 유리를 가렸습니다. 차량을 앞으로 주차를 하고요. 뒤쪽이 화단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앞쪽을 가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 보통 1층에서 이래 큰 차량들이 있으면은 이 컴플레인을 제기를 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서 그렇게 시야를 가리지 않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서 시야를 좀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의 아파트도 제가 1층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죠. 그려져 있는데 잠시 됐거든요. 바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소장이 달려와서 차 빼라고 회사에 있다가 바로 뛰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차가 크다 보니까는 제 와이프가 운전을 못해서 제가 업무 도중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한 곳은 좀 외진 곳인데, 앞쪽에는 이제 1층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1층 아파트 앞쪽에는 그 상업용 건물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뭐 조망권하고 관계가 없죠. 그리고 저 차는 반대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이 차 때문에 제 차 뒤에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핀다고 합니다. 가리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원래부터 여기가 외진 곳이라서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 차에 대해서 좀 눈에 많이 띄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주차요금 다 내고 있고요. 등록된 차량이라서 뭐 정당하게 되는데, 뭐 주민이 항의를 해서 뭐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주민 좀 약간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 블랙박스를 제가 24시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리다 보니까는 핵심은 블랙박스가 자기 집에 베란다를 비추고 있으니 사생활 침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돌려서 이 담배를 많이 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랙박스를 제가 상시 블랙박스를 아예 오프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이 앞에 가림막, 이 제법 비싸거든요. 이걸 돈을 들여서 사서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 앞쪽에서 보이는 아파트의 1층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아예 다 가려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는 뭐 별다른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기 주차를 그게 하느냐, 왜 우리 집 앞에 하느냐. 이 공영 주차장에 뭐 자기 집 앞에 뭐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뭐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뭐 다 가리고 블랙박스까지 끄고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말 정도에만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 정도에 나가기 위해서 이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놓는다? 그리고 월 20만원 되는 가량의 돈을 또 주차비로 낸다? 1년이면 240만원이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콘도나 호텔 가서 자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아야지 좀 편안하게 캠핑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생돈 나가는 거죠. 이거 이 차 주차비가 해결된다고, 주차장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뭐 한 50만원대 1년에. 그리고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들어가서 1년에 세금이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인가 나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은 한 60만원 잡으면은 월로 보면은 1년을 보면 60만원이고 월로 보면은 한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비를 제외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콘도를 빌리더라도 뭐 2-30만원씩 하잖아요. 뭐 한 번 나가더라도 뭐 그런 비용들은 뽑아버리니까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차량을 사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주의점들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